현재 한국이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기면서 일본에서 크게 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부러움과 충격의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국이 이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정신승리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같은 날 캐나다와 평가전을 가졌고 4대1로 이기는 등 성과를 보였으며 여기에 일본은 최근 국대 경기에서 대량으로 득점을 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독일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최근 4-5경기에서 20골 이상을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표팀은 그야말로 흐름을 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아시아 최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언론에서도 일본이 아시아 최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조차 일본 국대가 강해졌다, 한국도 분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벤투 감독 시대가 끝나고 클린스만 부임 후 외유 논란이 일어났고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암 경기에서도 클린스만이 호명되자 팬들은 우우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장기 플랜으로 모리아스 감독이 조직력을 탄탄하게 키우는 모습이고 선수층도 두터워 2, 3군들도 실력이 꽤 되는 등 국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번 한국과 튀니지 경기를 보면서 불편해하는데요. 그들은 한국 경기 결과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한국 승리에 대해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월클 스타들에 대해 크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4일 뒤에 한국과 맞붙었던 튀니지 대표팀과 다시 친선을 가져 부담스러운데요.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승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외면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튀니지가 시차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경기를 뛰는 것 같다. 원래부터 불리했던 경기다. 한국은 항상 왜 일본과 같은 팀으로 친선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다지 좋지 않아. 이 상황에서 일본이 진다면 그건 신경 쓰여 한국에게 지게 되는 그림이 나오잖아. 혹시 튀니지가 이기더라도 그건 그들이 시차 적응을 끝내고 컨디션이 돌아왔기 때문이지. 이강인, 김민재, 벤치에는 손흥민. 이런 그림은 정말로 강한 느낌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국이 승리한 것이 튀니지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하지만 이번 튀니지는 월드컵 정예 멤버들이 많이 출전하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했고 최근 평가전에서 2연승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 그 기세를 이어가기 원하는 상태였죠. 곧 아프리카에서 네이션스컵도 열리며 월드컵 예선도 이어지기 때문에 튀니지 감독은 한국과의 평가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 부러워하는 점은 한국이 튀니지를 이긴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일본에서 가장 한국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그야말로 월클들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오타니와 같은 축구계의 스타인데 축구는 그것에 못 미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명씩 월클급 스타가 즐비하니 조직력조차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겟 사카는 한국은 손흥민이 벤치에만 앉아있어도 위협감이 대단하다고 했으며 실제 손흥민이 화면에 비출 때마다 팬들은 환호했고 튀니지는 원정팀으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은 이러한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소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 부상 관계로 쉬고 있지만 EPL에서 득점 2위를 하고 있는 최고 스타입니다. 일본에서 미토모와 비교하긴 하지만 커리어나 올 시즌 폼은 손흥민이 압도하는 상황이죠. 한 일본 네티즌은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사실상 정신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다라며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온 선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며 감독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팀이 점점 하나 되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벤투와는 다른 훈련 방식과 감독의 전술이 달라지며 한국팀이 초반에 크게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손흥민이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점점 팀 자체가 나아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년간 모리아스 감독 체제를 지속해오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손흥민이 주축이 되어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 단기간에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실제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자신의 포지션 변경을 직접 클린스만에 요청했습니다. 선수들이 알아서 전술을 짜고 있고 손흥민은 정신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클린스만이 무슨 전술인지 갸우뚱하지만 선수들 스스로가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온 한국의 월클들이 제대로 그 클래스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들이 막상 경기가 시작하자 그 힘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처음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감독이 크게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팀 내의 월클들이 적응을 끝내자 이제 굳이 전술이 아니더라도 개인기로 다 이겨내 버렸다는 겁니다. 클린스만이 심지어 외유 논란이 있고 성실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하더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번 경기는 김민재와 이강인의 월클급 활약이 매우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정말 일본에는 이러한 월클급 선수가 거의 없다며 부러워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이강인이 2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자 역시 PSG 이강인인가 라며 반응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전반적으로 잘하지만 김민재 같은 슈퍼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방송은 한국 김민재의 공격 장면을 분석하며 매우 놀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김민재는 특유의 전진 수비를 하는데 일본에서 보기 힘든 형태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피지컬이 받쳐져야 하는 일부 월클급 선수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민재는 전반 22분 하프라인까지 올라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 공을 빼앗은 후 이강인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6분 후에는 측면에서 스프린트를 시도하는 유시프 마사키니를 속도 경쟁에서 압도하며 경합 끝에 또 공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스피드로 압도하는 수비가 대단한 것이죠. 일본도 좋은 조직력으로 많은 상대를 최근 이겼지만 김민재와 같은 괴력을 가진 이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반 40분에는 한니발 마즈바리가 하프라인 아래부터 속도를 붙여 매서운 역습을 이끌 때도 김민재가 달라붙자 마즈바리가 밀려났고 결국 공은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바이에른이라는 이름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김민재는 스프린터보다 빠르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수비가 완성된다 라며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국 축구가 월클 선수들로 인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헤딩이 튀니지 수비수 야신 마르야의 몸에 맞고 들어갔고, 일본에서는 김민재는 득점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가 못하는 것은 없다 라며 놀랐고, 최종 판정은 자책골이었지만 튀니지의 자책골을 이끌어낸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월드컵 이전 평가전에서 튀니지에 3대0으로 패배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전반전에는 답답한 모습이었으나 이강인이 프리킥을 넣으며 완전 반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치 메시가 즐겨차는 코스를 복사하듯 코너 부분으로 감아찼고 그대로 골이 되었으며, 두 번째 골에서는 감각적으로 2명을 제낀 뒤에 5분도 안 되어 멀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또 경기 내내 볼을 컨트롤하며 탈압박하는 장면은 PSG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이강인의 드리블은 확연히 다르다, 수준차가 느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은 조직력은 좋은데 한국처럼 스타들 보는 맛이 떨어진다, 이강인처럼 드리블하고 득점하는 선수가 있다면 보는 재미가 더 있을 텐데 라면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조직력이라기보다는 월클 스타들이 지배하는 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웃는 소리로 하는 거지만 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자신이 없어도 튀니지를 이긴 후배들을 칭찬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국은 손흥민이 없어도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겼다라며 다소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까디리 감독은 0대4로 패한 뒤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개인기가 뛰어나고 스피드를 갖춰 인상적이라며 이런 선수가 있으면 다른 팀과 차이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48시간을 이동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시차 문제가 있었다 하며 그것이 전반과 후반 경기력 차이가 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평가전 결과를 다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패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한국의 월클들에 대해서 큰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